제목이 이제 그 개발과 커스터마이제이션에 관련된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는 자료입니다. 내용은 그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는 그 범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방식이 크게 API 방식의 커스터마이제이션과 그 컴포넌트 방식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있습니다. API 방식은 우리가 그 프로세스 매니저 리모트라고 하는 일종의 핸들러 오브젝트를 통해서 그 BPM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통상 그 JSP의 파일들에서 그 샘플들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외부에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그 BPM을 일종의 서버로 바라보고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얻거나 액션들을 하는 그런 것들로 어떤 그 JSP를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때 그럴 때 쓰는 것들이 API 베이스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이고요. 컴포넌트 베이스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유엔진의 컴포넌트 프레임워크가 있어가지고 그 내부에다가 새로운 유형의 액티비티 타입을 만든다든가 어떤 조직도 연결을 한다든가 그리고 업무를 주입을 할 때 어떤 그 날짜 계산이라든가 어떤 그 수발신 테이블 같은 데다가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넣는다든가 뭐 그런 어떤 행위들을 컴포넌트 주입 방식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것이 CBD 방식의 커스터마이제이션입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개의 그 커스터마이제이션 방식이 이제 양분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스터마이제이션 되는 부위들을 좀 보여드리면 우리 그 초기에 로그인하고 워크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게 되죠. 로그인하는 초기에 이 관문에 해당하는 이쪽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고, 여기 상단부의 어떤 메뉴라든가 이 메뉴에 따라서 해당 그 워크리스트가 필터링 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UI들을 설계한 것을 반영을 해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그 초기에 그 유엔진 스탠드얼론 그 화면을 보셨을 텐데, 유엔진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일종의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는 어떤 JSP들의 어떤 그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어떤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런 그 풀다운 메뉴 혹은 그때 보셨다시피 좌측에 어떤 트리 메뉴로 해서 프로세스를 기동하는 메뉴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실제 시스템화를 해놓고 나면은 메뉴에 달리게 되죠, 통상. 그래서 우리가 제네릭하게 관리를 할 때는 관리를 하고 시스템을 어느 정도 프로토타입 정도 수준에서 만들 때는 이 메뉴 그 자동으로 구성되는 메뉴를 쓰겠지만, 나중에 시스템을 오픈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위에 우리가 그 고정된 형태로 메뉴를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도가 우리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이 워크 아이템 핸들러 내에 이게 조직도 브라우징하는 이 브라우저 JSP를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조직도 브라우저에 해당하는 JSP가 어떤 특정 위치에 커먼리하게 그쪽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JSP를 수정을 해줌으로써 전체적인 그 조직도 브라우저가 바뀌게끔 해주는 그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워크 아이템 핸들러 부분은 우리가 그 어떤 폼 베이스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범위에서 너무나 벗어나는 어떤 그런 특화된 구현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커스텀 워크 아이템 핸들러라고 해서 업무 처리하는 화면을 직접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게 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링 타임으로 우리가 넘어가면 이 프로세스 디자이너의 지금은 상단부에 있지만 이렇게 그 액티비티 유형들을 우리가 새롭게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클래스를 우리가 그 오버라이드한 클래스를 플러그인 시키면서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롤 찾기 정책 컴포넌트라고 해서 우리 그 롤피커라는 거를 모델링 과정상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롤피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이런 탭들을 우리가 여러 개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룰을 선택하는 이 UI와 이 UI에 의해 가지고 실제 유저를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분의 컴포넌트를 우리가 만들어서 넣게 됩니다. 자, 이것들이 프로젝트마다 우리가 바꾸는 요소들입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방식이 이제 API 방식입니다. 자, API 방식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워크리스트하고 워크아이템 핸들러 내부를 뜯어보면 대부분 다 이 그 프로세스 매니저 빈이라고 하는 그 핸들러 객체를 써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워크아이템 핸들러라고 하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이죠. 그 BPM 내에서 들어오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얘가 주로 이제 주고받는 그 메소드들을 보면 프로세스 인스턴스 플로 차트를 이끌어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차트에다가 먼저 보여주죠. 워크아이템 핸들러에서 요 지금 진행 단계 요 단계다. 그리고 자체적인 그 업무 화면을 쭉 구성을 하는 그 HTML들이 이 index.jsp에 들어있을 것이고, 그리고 얘가 어떤 서밋이 일어났을 때 자체적으로 뭐 DB에 인서트를 한다든가 하는 처리를 하고 나서 BPM 서버에다가 내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샌드 메시지라는 거를 쓰기도 하지만, 지금 나중에 뭐 실제 코드를 보시면 fire completed라는 그 거를 날리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날려가지고 이 그 API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그 예제 코드를 하나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프로세스 리모트 매니저 리모트라고 하는 것으로 캐스팅을 합니다. PM이라고 이렇게 하고, 팩토리에서 우리가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팩토리에서 이끌어내는 이유는 이게 이제 BPM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그 동일 머신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동일 그 프로세스 안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리모트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게 이렇게 팩토리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옵션으로는 그 로컬 객체를 갖고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EJB로 우리가 나중에 엮거나 그 복잡한 구성이 되면 EJB 리모트 객체를 나중에 리턴해주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기도 하죠. 요 코드의 그 뭐 업무적인 어떤 흐름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프로세스를 주어진 데피니션 ID를 가지고 한 건을 이니셜라이즈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터스가 이렇게 됩니다. 이니셜라이즈, execute, complete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는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니셜라이즈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아직 시작된 상태가 아니에요. 스타트된 상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새로운 인스턴스 아이디를 따놓기만 하고, 거기에다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가지 프로세스 변수의 값을 세팅을 해놓고, 각 역할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하는 작업들을 한 다음에 개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니셜라이즈와 execute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뭐 코드의 상세한 설명은 필요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자, 간단하죠. 그 API 베이스의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이 프로세스 매니저 리모트 객체에 대한 그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그거를 나중에 이제 드릴 겁니다. 그거를 보시면 상세한 그 사용 예시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쪽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기반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인데요. 먼저 UNG는 컴포넌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NG는 지금 중앙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고 실행하고 그 모니터링하고 하기 위한 그 컴포넌트 프레임워크의 요소 부분이 이렇게 중간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이 그 컴포넌트 프레임워크가 동작을 할 때는 프로세스의 각 액션들, 액티비티들이죠. 액티비티들을 수행을 할 때는 플러그인된 액티비티 타입들에게 위임을 시킵니다. 그 액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는 순수하게 그 흐름 제어에 대한 것만 컨트롤을 하지, 이 액션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플러그인되는 액티비티들에게 맡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빌트인된 액티비티 타입들은 뭐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빌트인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새롭게 그런 것들을 주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렇게 새롭게 주입을 할 것이 지금 밝혀진 것으로는 그 폼과 DB를 혼합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지금은 1차적으로 분석이 되었지만, 업무적으로 이거는 컴포넌트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우리가 식별되어서 추가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보시면